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부투실성 김한쌤입니다. 좀비 기술특강 실전편을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실전편에서는 설명은 되도록 적게 하면서 실전시험에서 문제 푸는 스킬을 많이 익힐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자주 반복하여 들으셔서 시험 문제 푸는 스킬을 빨리 습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 시간에는 실전편 제4강을 진행하겠습니다. 교재는 12페이지입니다. 기출문제를 계속 반복하시면 시험은 그대로 나옵니다. 시험을 쉽게 내면 기출지문을 줄입니다. 어렵게 내면 지문을 늘리는 거죠. 어차피 나올 지문은 정해 있습니다. 지금부터 계속 반복해 주세요. 이 시간에는 108조 허위표시 3자부터 공부하겠습니다. 자, 허위표시 3자란 먼저 통정허위 표시가 먼저 있습니다. 이 가장행위가 있고 이를 토대로 새로운 이후에 나온 자죠. 새로운 이해관계에 맺은 자 말합니다. 허위표시 후에 나온 자입니다. 시간적으로 허위표시 전에 나온 사람은 제3자 아닙니다. 허위표시 후에 나와야 돼요. 자, 그리고 이 파상관계인이 아주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건 이제 오늘 이해하시고 외우겠습니다. 이제 갑과 을이 가짜 채권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을이 채권도 없는데 가짜로 채권이 있는 것처럼 가장 채권을 만든 거죠. 근데 이 가장 채권자가 파산 선고를 받아버립니다. 그럼 우리에게도 빚이 많이 있었단 말이죠. 그럼 우리 채권자들을 파산 채권자라는데 이 파산 채권자를 위해서 을 재산을 관리할 파산 관제인을 법원에 선임합니다. 이 비용은 당연히 그럼 제3자죠. 가장 채권은 갑과 을이죠. 비용은 제3자입니다. 얘가 선인가 악인가 문제가 되는데 어차피 비용은 파산 채권자를 위해서 일하니까 우리 법원은 비용이 선인가 악인가는 이 파산 채권자를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근데 우리 법원은 이 파산 채권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파산 채권자 중에 단 한 명만 선이라도 즉 모두가 악의가 아닌 한 병은 선이라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니까 파산 채권자가 10명이라면 그 중에 단 한 명만 선이라도 병은 선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외우겠습니다. 파산관제인은 선의 제3자입니다. 파산관제인 5글자죠. 선의 제3자 5글자입니다. 그러면 쌤 악의 제3자도 5글자네요. 그럴까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파산, 산이라 선이에요. 그래서 파산관제인 선의 제3자 외워서 시험에 나오면 1초 만에 풀어야겠습니다. 그리고 허위표시 3자 아닌 자 대표적으로 3명을 외워두겠습니다. 먼저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제3자 수익자는 민법 전체에서 보호되는 3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비통착사가 이 허위표시 3자로 보호되지 않습니다. 다음 대리인이 가장행위하면 대리인이나 본인, 그놈이죠. 동일시할자고 여기서 본인은 제3자 아닙니다. 본인 X. 그 다음 가장매매 매수인에 상속인이 있다. 그럼 아버지가 매수인이에요. 그럼 상속인도 같이 동일시할자죠. 제3자 아닙니다. 그래서 제3자를 위한 계약, 대리에 있어서 본인, 상속인은 제3자 아닙니다. 이것을 제3자의 3대에는 속하지 않아요. 다시 제3자의 3대에는 속하지 않습니다. 뭐라고요? 제3자의 3대에는 속하지 않는다. 3이 뭐죠? 제3자를 위한 계약의 3자. 대가 대리에서 본인, 속이 상속인입니다. 잘 외워두세요. 자, 문제 페이지 수는 오른쪽 상단에 써 있습니다. 12페이지죠.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동그라미 치면 여러분들 같이 동그라미 치면서 그 핵심 키워드를 빨리빨리 찾고 숙지하는 연습하셔야겠습니다. 그럼 4번은 통정의 표시 나왔는데 문제가 제3자에 해당하는 자를 고르라 했죠. 아까 우리가 제3자 아닌 자를 3대는 속하지 않는다 외웠죠. 그거 있는가 빨리 찾아봐요. 박스에서 그럼 대리인 보입니까? 대리에서 본인 제3자 아니라 했죠. 리을도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제3자 아니라 했죠. 그럼 니은 기업과 니은이 정답이겠네요. 그래서 바로 1번 나옵니다. 그래서 외우세요. 제3자에 3대는 속하지 않는다. 기억을 보시면 통정의 표시에 의한 채권, 이 가장채권, 이게 허위표시죠. 그럼 허위표시가 나왔죠? 그리고 이후에 가압류한자 제3자입니다. 허위표시 후에 나와서요. 니은도 허위표시 이후에 설정된 전세권,
이게 가장 전세권이죠. 이걸 통해서 그 뒤에 저당권 취득한 자, 가장행위가 있고 후에 나와서 제3자입니다. 그래서 확실히 1번이 정답입니다. 자, 5번입니다. 통정의 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에 맺은 제3자,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죠. 그럼 1번 가장채권이 허위 표시죠. 이후에 가압류한 자 제3자입니다. 2번 가장전세권 허위 표시죠. 이후에 저당권 취득한 자 제3자예요. 3번은 자, 채권의 가장양도 그랬죠. 그럼 채권은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채권은 진짜죠. 가짜라고 써있죠. 진짜 채권을 가짜로 양도, 양도가 가짜죠. 양도 가짜. 그럼 채권이 진짜면 채무자 있겠죠. 그래서 가장양도에 있어서 이 채무자는 제3자 아닙니다. 채권이 먼저 있죠. 그러니까 채무자가 먼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양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채무자는 가장양도 전에 있어요. 채권은 전에 있었죠. 지금 밑에 하단에서 일단 정답 3번인데, 자, 갑과 을이 진짜 채권이 있어요. 진짜 채권. 갑이 채무자, 을이 채권자죠. 갑은 지금 이미 존재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진짜 채권을 가짜로 양도합니다. 그럼 2번 가장 양도가 허위 표시죠. 그럼 채무자는 그 전에 있었죠. 그러니까 제3자이죠. 가장행위 전에 있었어요. 다시 3번 채권의 가장 양도에 있어서 변제된 채무자, 채무자는 가장 양도 전에 있어서 제3자 아닙니다. 4번은 파산관계인 제3자라 그랬어요. 5번의 X 몰라도 됩니다. 몰라도 됩니다. 뭐 기출주문이 다 중요한 거 아니에요. 뭐 10년에 한 번 나온 거 보지 않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3번은 꼭 기억해 두세요. 다른 민법 시험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6번 자, 허위 표시 설명 옳은 겁니다. 자, 1번은 통정허위 표시는 표의적 의식적으로 진위와 다른 표시를 한다는 것을 상대방이 알았다면 안 것으로 부족하죠. 상대방과 통정, 합의가 있어야죠. 알았다는 거 가지고 성립하지 않습니다. 합의, 통정이 있어야 돼요. 틀렸습니다. 이번 가장행위가 무효면 은닉행위는 유효죠. 유효. 매매 무효도 증여 유효라고 공부했죠. 틀렸습니다. 자, 3번은 지문이 길면 항상 뒷부분을 먼저 봐요. 그럼 뒷부분에 선의 3자로서 유효를 주장할 수 있는가? 그 앞에 본인이 나왔죠. 그럼 대리인이 나오니까 본인이 나왔죠. 그럼 제3자 아니죠? 대리에서 본인은 제3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효 주장할 수 없답니다. 자, 4번도 지문이 길어요. 그럼 제일 끝에 허위 표시 무효로 대항할 수 있는가 물어본 거죠. 자, 그럼 이 선의 3자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허위 표시 무효로 대항할 수 없잖아요. 주장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자, 5번도 제일 끝에 보호받는 3자가 인가 아닌가 물어봤어요. 가장행위 후에 나와야 돼요. 뭐는 가장 소비대 차에 따른 대여금 채권. 이게 한마디로 그냥 가장 채권이죠. 그냥 가장 채권을 다음 선의로 양수받았다. 그럼 얘는 제3자죠. 그래서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합니다. 가장 채권 후에 나왔어요. 정답은 4번입니다. 항상 허위 표시 3자는 가장행위 이전에 나왔는가 이후에 나왔는가만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7번 의사표시가 불일치 설명 옳은 겁니다. 1번 또 파산관계에 나와서요. 그럼 선의로 다뤄진다 해서 맞았습니다. 파산채권자 일부가 선이라면 다 선이 그랬죠. 2번 비즈니스 합시는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위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요. 그럼 이것은 취소가 아니라 무효죠. 취소할 수 있다 틀렸죠. 지난 시간에도 나왔잖아요. 우리 시험 범위에서 취소 사유는 제착사강 딱 4가지입니다. 제한 능력, 착오, 사기, 강박. 여긴 비즈니스 표시라 절대 취소가 나올 수 없죠. 그래서 이게 무효입니다. 3번 비즈니스 합시는 상대방과 통정이 없다는 점에서 착오가 틀렸죠. 통정의 표시와 구별되죠. 앞에 통정이라고 써 있습니다. 자, 4번은 제일 끝에 증명 나왔거든요. 항상 무효에서는 예외가 없습니다. 무효에서는 무효 주장자가 그 무효 사유를 증명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4번 통정의 없이 무효에 대항하려는 제3자
제3자가 자기 선의를 증명하는 거 아니죠. 무효주장자가 제3자가 악이라고 무효사유를 증명합니다. 5번은 차고에서 시험에 가장 많이 넣는 질문이죠. 5번은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도인이 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했죠. 해지 후라도 차고 이유로 한 매수인의 취소권 인정됩니다. 그래서 애웁니다. 해지 후 차고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해지 후라도 차고로 취소할 수 있어요. 우리가 기침할 때 해치하죠? 해지 후 취소할 수 있다. 그럼 해지해서 취소하면 무효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해치할 수 있다. 해제 후 취소해서 무효로 돌릴 수 있습니다. 정답은 파산관제 1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파산관제인 선이 외웠으면 바로 1번을 찾고 밑에 지문을 읽지 않았죠? 그럼 시간이 엄청 남았을 겁니다. 그래서 여보세요. 파산관제인 선이 제3자. 다음 차고로 가겠습니다. 차고 설명 옳은 겁니다. 1번 제일 많이 나왔죠? 자, 문제가 차고인데 해제 보입니까? 그럼 해제 후 취소할 수 있다. 그럼 제일 끝에 취소권 행사에서 계약 전제 무효할 수 있다 해서 맞았습니다. 해치할 수 있다. 자, 2번은 차고 나오는데 지문이 길면 항상 뒷부분을 봐요. 불법행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차고는 나쁜 놈입니까? 멍청한 놈입니까? 나쁜 놈 아니죠. 멍청한 놈이에요. 그러니까 불법행위 책임 성립하지 않습니다. 나쁜 놈이 아니라 위법성 없기 때문에 불법행위 책임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차고 나오고 불법행위 나오면 제일 끝에 청구할 수 없다로 끝납니다. 3번 차고에 의한 의사표시로 표의자가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않았다면 그럼 중요 부분이 아니라 취소할 수 없습니다. 4번도 차고에서 엄청 많이 나왔죠. 4번 차고가 표의자의 중대한 것을 지난 경우에도 상대방이 그것을 알고 이용해서요. 예외적으로 이때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5번도 제일 끝에 증명 나왔는데 자 취소 사유도 다 취소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는데 여기 예외에 딱 하나입니다. 차고에서 중대한 과실, 중과실은 취소를 막으려는 상대방이 입증합니다. 그럼 상대방은 의사표시효력을 주장하는 자요. 취소를 막으려 그러니까 의사표시효력을 인정하려는 자, 주장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취소도 항상 취소 주장자가 취소 사유를 증명하는데 여기 딱 하나, 여기 딱 차고에 하나 중과실은 그 취소 의사표시효력을 주장해서 취소를 막으려는 상대방이 증명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전편 들으시다가 잘 이해가 안 되면 실전편이 아닌 이미 전에 60강 끝냈잖아요. 그래서 실전편이 아닌 그냥 좀비 기출특강 들으시면 지금 이게 4강이잖아요. 그럼 거기 4강 똑같습니다. 똑같으니까 그 4강을 참고해서 이쪽 저쪽 자주 반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차고 설명 틀린 겁니다. 1번 당사자가 차고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 그럼 이거 임의규정이라 약정 유효입니다. 유효. 그래서 표의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2번은 제일 끝에 중요부분 차고인가 물어봤어요. 근데 이 지분이 미미하게 부족하다. 지분이나 뭐 시가 이런 건 중요부분 아닙니다. 3번은 제일 끝에 차고 표시상 차고인가 물어봤죠. 그럼 이제 3번 부동산 거래계약서에 서명 날인한다는 착각이 빠진 상태로 연대보증 서면에 서명이네요. 그러면 지금 표시를 차고했죠. 거래계약서에 서명한다는 게 완전히 다른 연대보증 서면에 서명했죠. 그럼 표시, 서명을 착각한 거죠. 그래서 맞습니다. 4번 또 나왔죠.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해서요. 그럼 뒤에 보나마나 중과실이 있습니다. 그럼 제일 끝으로 가요.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5번도 중요부분 착오로 와서요. 그러면 동기착오는 상대방이 유발한 동기착오는 이건 표시하지 않았더라도 중요부분 착오가 될 수 있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3번 박스입니다. 박스하고 나오면 밑에 1, 2, 3, 4, 5 그 선택지가 몇 개인가 보세요. 두 개씩 똑같죠? 그럼 두 개만 정확히 알면 되겠네요. 그래서 빨리 1, 2, 3, 4, 5에서 몇 개인가 빨리 1초 만에 확인하는 습관을 들으세요. 그럼 3번 차고 설명 옳은 겁니다.
기억은 앞으로 계속 나온 판례입니다. 매도인 하자 담보 책임이 성립하더라도 착오 이유로 한 매수인의 취소권은 인정된다, 폐지되지 않는다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담보 책임은 계약법에 나와요. 착오는 민법 총칙에 나오죠. 두 가지는 요건과 효과가 전혀 다르니까 담보 책임이 성립하든 말든 착오 취소할 수 있습니다. 기억은 맞았습니다. 자, 니은도 문제가 착오 나왔는데 불법행위 손해배상 물을 수 있는가? 없다. 착오는 나쁜 놈 아니라 위법성 없습니다. 그래서 불법행위 책임 성립하지 않습니다. 제가 상대방의 표의자 착오를 알고 이용해서요. 그럼 뒤에 나올 거 뻔하죠? 중과실이 있어요. 그럼 볼 필요 없어요. 제일 끝에 취소할 수 있다 해서 맞았습니다. 자, 리을. 문제가 착오인데 해지해 보이잖아요. 그럼 제일 끝에 해치할 수 있다, 있답니다. 있다. 그래서 옳은 거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허위 표시 3자와 착오분을 공부했습니다. 제가 동그라미 친 것도 여러분들이 같이 따라치면서 빨리빨리 핵심 키워드 찾는 연습을 하세요. 그래야 시험에서 아는 것을 정확하고 빠르게 풀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